이제 청산 전략 얘기를 할 거고요. 청산 전략에는 이제 절반 매도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산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 청산의 가장 기본은 항상 어떤 차트가 됐든 밑에 이제 보조지표 하나 놓고, 일봉 기준으로 240봉을 보는 거죠. 240봉 기준으로 내가 지지선을 그렸는데, 지지선을 이렇게 그렸는데, 45도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요게 무조건 청산 조건인 거죠. 그래서 전저점을 기준으로 45도가 무너졌을 때, 45도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얘가 무너지면, 45도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얘가 무너지면, 45도가 이 양봉을 기준으로 제가 한 45도를 계속 그리는 거잖아요. 이 45도가 무너지면, 그래서 무너졌는데 이게 저항선 역할까지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보는 거죠. 이렇게 45도가 무너졌을 때 내가 이 음봉 큰 게 왜 나오는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45도가 이렇게 가다가 무너지면 37도, 30, 42도, 45도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얘가 무너지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45도짜리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수산중공업이 됐든 45도만 계속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45도가 한 이 정도 되는데 얘가 무너진 이 오른쪽 차트, 전저점이 있고 또 45도가 이렇게 해서 무너진 이 오른쪽 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 차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왜 청산 전략을 얘기를 할 때 45도 이상의 지지선이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없을 때 어떻게 하고 왜 기준점이 45도인지 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45도의 기준은 밑에 보조지표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위에 240동 1년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45도인 거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증권통도 요걸 보는 거고요. 눈대중으로 대충 보는 거예요. 이거를 뭐 꼭 무조건 막 이렇게 정확하게 45도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얘가 장대 양봉이다 그러면, 한 달을 딱 덮었어. 그러면 시가를 어디로 잡을 건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얘는 없네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건지, 그냥 과거 아무 데나 나왔죠? 예, 과거로 빔을 종가를 기준으로 빵 때리는 거죠, 이렇게. 그죠? 종가를 기준으로 빵 때렸더니 장대 양봉인지 여부를 보려면 거래량을 봐야 되잖아요. 거래량을 보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을 봤더니 375%가 나온 거죠. 여기가. 그죠? 그리고 한 1년 이상을 덮는 장대 양봉이 여기서 발생을 한 거죠, 여기서. 이거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 이걸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 어, 역대 차트로 쭉 늘려주면 지금 여기서 나왔던 거고요. 그죠? 여기서 나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장대 양봉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1년, 2년, 6개월 준 경기 정선 돌파잖아요. 그러면 저점이 어디냐? 저점이 500원이란 말이에요. 500원. 500원이면 4배면 한 2,000원? 그죠? 한 2,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장대 양봉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2,000원까지 그냥 홀딩만 하는 게 낫냐? 아니면 사고팔고를 할 거냐? 이때 사고팔고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사고팔고를 할 거냐?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1년 이상을 덮어. 그래서 내가 1년 이내로 팔았을 때 2,000원을 바라보겠다. 그러고서 안 팔면 나만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손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실제로 가버리면 나는 지금 1,000원 밑에서 평단가 잘 잡아놨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1억 원어치를 샀어.
그러면은 한 1억 5천 정도는 지금 수익 구간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고 팔고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겠냐?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건 모르는 겁니다. 사고 팔고 한다는 거는 그거 안정될 수는 있겠다, 그죠? 저는 이제 그걸 네. 더 선호하는 입장인 거죠. 지금 현재는. 네. 근데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저도 심박 가지고도 고민 엄청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이 심박, 음, 이 종목 가지고도. 이 종목도 지금 여기인데, 음, 여기잖아요, 여기. 음, 여기서 이제 상당분이 발생을 했는데, 음, 제가 이 당시에 한 5천만 원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2만 주. 음, 2만 주를 들고 있는데, 이 종목이 딱 보니까 이런 종목이 나오기가 진짜 쉽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음, 그 과거로 빵 쌌는데, 음,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거의 여섯 달 반에 해당되는 애가 나왔잖아요. 이거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량이 많아. 한 5천만 원어치 들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알려주는 거는 뭐냐면 지금 1665원이면 곱하기 2만 해도 3,2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야. 이거는 장기 저항선 돌파잖아요. 이 지금 어떤 저항선 돌파인지를 모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내리꽂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 저항선 돌파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너무, 그쵸. 10배 간다는 거잖아요. 음, 그죠? 5년 이상이면. 그리고 나서 이게 돌파가 되기 위해서는 6개월짜리가 돌파돼야 되고, 이 6개월짜리가 돌파된다면은 1년짜리가 돌파되는, 이게 1년짜리가 돌파된, 이쪽에서 돌파가 된 거죠. 음, 이쪽에서. 음, 여기서부터 막 돌파됐어 막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적대 항공이 나온 거죠. 음, 그러면 얘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죠? 얘가 10배도 간다고 했고, 음, 사실 못해도 5배니까, 음, 5배만 간다고 해도 한 6천 원 넘게 이제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6천 원만 잡아도 여기잖아요, 여기. 음,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 음, 그죠? 내가 2,500원에 평단가를 맞춰놨어. 음, 5천만 원. 음, 그러면 1억이 넘어가잖아요. 음, 얘만 해도. 음. 근데 왜 준비를? 사고 팔고 저는 스윙이잖아요. 네. 스윙 매매법은 음, 1%에서 절반, 3%에서 절반 음, 하나 나가야 되잖아. 네. 팔면서도 막 아 이거 팔기 싫은데 막 이러면서 파는 거죠. 음,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얘 때문에 더 그랬던 거죠. 아마 이때일 거예요. 그죠? 음, 요 적대 때문에. 음, 2019년, 20년. 저적자가 나는 바람에 2019년, 20년이기 때문에 요때죠, 요때. 음, 요때 적자가 두 번 난 거죠. 이 음, 적자가. 음, 뭐 이것저것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 거래 대상 종목이 아니니까 버려야 되는 종목이고, 네. 그래서 이제 버려 나가는 과정인 거죠. 음, 네, 버리면서도 되게 후회를 많이 했죠. 그래서 아까 이제 내가 최종 물타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나는 분명히 내 평단가는 거의 최저가에 가 있을 거다. 그 상태에서 장대항봉이 나왔어. 음, 근데 그 장대항봉이 6개월을 덮어. 음, 저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5년 이상의 장기 정선, 이 경기 정선 돌파까지 했어. 그럼 4배잖아요. 음, 기본 4배 간다. 음, 그러면 내 물량을 그냥 이 저점에서 다 털어버리는 게 맞냐? 아니면 좀 들고 가는 게 맞냐? 그거에 대한 이제 욕심이 나죠, 사실. 음, 네, 거래대상 종목은 계속 손절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음, 뭐 잘못 진입을 했어. 그런 경우에는 손절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아니면 어떤 룰에 따라서 나만의 룰에 따라서 내가 이제 만들어 놓은 룰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음, 룰대로. 음.
찰스바이오메도 아까 얘기했고요. 이렇게 청산 전략 정리를 하고요. 쉬었다가 위험관리 진행하겠습니다. 위험관리 진행하기 전에 오늘 어, 제가 문자로 이 카톡으로 얘기를 했죠. 오늘 낮에, 오늘 장중에 장 딱 시작하자마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을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 네. 현대백화점을 그럼 왜 정리했냐? 어떤 근거로 정리를 하자고 했냐? 청산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단 정리하고 다시 구직해보자. 에, 일단은 엔벨로프와 볼린저 밴드는 필수죠. 그죠? 엔벨로프와 볼린저 밴드는 필수고 거기에 MACD 레이트도 살짝 열어볼게요. 지금 이 종목은 투자 대상 종목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죠? 지금 빨간 불통에 딱 빠졌으니까. 그리고 물도 이 물이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3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충분히 말랐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불통에 빠졌구나. 그리고 불통에 빠지게 된 계기는 이 장대 항목이었던 거죠. 장대 항목. 아니면 얘든지. 하여튼 얘가 됐든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부터 따져도 3개월 이상은 되고 3개월 이상을 넘는 장대 항목이다. 어찌 됐든. 지금 볼린저 밴드만 있고 엔벨로프가 없네요. 엔벨로프 있어. 여기 있네. 지금 엔벨로프는 얘예요, 얘. 엔벨로프 기준점으로 보면 오늘 봉은 상한선을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죠.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이 엔벨로프를 기준으로 판다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이 얘기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좀 과도하게 파는 날이 이런 날이거든요. 그러면 현대백화점도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장중에는 몰라요. 이렇게 팔고 있는지 안 팔고 있는지. 근데 오늘 갭상폭이 꽤 컸거든요. 여기도 갭상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색의 매수법이면 이런 날 사도 충분히 이제 좀 적극적인 매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도 된다. 그리고 이제 이평선을 봐도 이동평균, 이평선을 봐도 어, 처음에 5일선 타고 올라가다가 11선 타고 올라가다가 5일선 타고 올라가다가 11선 타고 올라가다가 이게 무너져도 21선이 지지를 해주면서 장대항봉이 발생을 했고 또 그러면서 다시 5일선을 타는 전형적인 급등주거든요, 지금. 그리고 급등폭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저는 이 정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내일 있다. 내일도. 그래도 저는 엔벨로프를 보고 파는 게 낫지 않겠나.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그래서 내려올 때 저는 이 상한선, 이 엔벨로프 상한선을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으니,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음봉 나오면서 또 조정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파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현대백화점에 그러죠. 일일백화점도 볼린저 밴드는 아니. 볼린저 밴드는 터치를 못했어요. 예, 못했어요. 못했는데 터치를 내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왜냐면 개성폭이 크니까. 오늘 갭상폭이 크기 때문에 오늘의 고가까지 조만간 간다고 했잖아요. 그 조만간이 내일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엔벨로프에서 조정을 받은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마찬가지 얘기가 이제 호텔 신라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호텔 신라에서도 얘도 보면 오늘 운봉 떨어졌네요. 얘도 보면 똑같은 차트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죠? 네, 이평선 날리고요. 지금 얘는 좋은 게 지금 8% 갭상 아까 말씀드린 그러고 나서 전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예.
원래 이게 정상인 거거든요. 이 호텔 신라처럼 나오는 게 경신을 하고 나서 밀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 절반을 치고 올라가는 차트가 나오면 그럼 또 사는 게 맞죠. 매수 포인트가 맞으니까. 근데 오늘은 이 치고 올라갔다가 엔벨로프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은 터치할 생각도 못했죠. 아까 그 현대백화점하고 똑같아요. 차트는. 근데 얘는 더 세게 밀린 것뿐이죠. 호텔신라.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삼성 SDS도 지금 오늘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도 신고가 또 나왔네요. 그죠? 신고가죠. 네, 그러면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밀리지 않을까. 밀린다면 지금 이제 이평선을 한 번 더 이제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밀린다면 21선까지 이 5일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일단 제일 농후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양봉이기 때문에 내일 신고가가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매매법상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이쪽 상단에서 이러고 있으면 내일은 하는 날이다. 그러면 굳이 내가 들고 있을 이유는 없다. 내 매매법은 외인 이 외- 나의 단기 투자 매매법은 외국인 매매법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해되시죠? 왜 팔으라고 했는지. 그래서 오늘 이 세 개 종목은 좀 파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오늘 SK, 뭐였지?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은 사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절반을 치고 올라가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달 좀 안 되지만 이렇게 정선 돌파를 하는 모습, 그러면서 갭상한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어, 오늘 회에서는 사는 게 어땠었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지지선이 이제 안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가 더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고요. 얘도 안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원래 이쪽에서 뻗어나가던 얘가 개파락으로 이제 무너져 내려서 쫄았는데, 이쪽에서 쳤거든요.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무시하셔도 돼요. 그러면 무시하니까 얘까지 다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지선이 얘가 또 안착을 했어요. 이렇게 지지선이 이렇게 틀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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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은 거면서 신고가가 이렇게 나와주는 것 자체가 차트는 되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봐야 되는 장대 항목은 사실 얘였고 얘였는데 얘는 죽었고 얘가 살아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거기 때문에 음, 나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섣불리 물타기는 좀 찝찝하죠. 적자 종목이니까. 그게 청산 전략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단기 투자나 중기 투자나 중장기 투자를 대상으로 한 그룹주들, 대형주들 이런 애들은 청산을 안 하고 지금 계속 한 주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산 조건이 나오면 한 주만 남겨놓고 얘는 다음에 또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줄타기를 하든 물타기를 하든 할 거예요. 다음 타이밍에서. 361 정선 돌파로 또 사겠죠. 이해되셨죠? 그거? 그리고 지금 호텔신라라든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현대백화점도 보시면 굉장히 세잖아요. 네? 오늘도 갭상 양봉이 또 나와줬고, 그다음에 호텔신라도 보시면 되게 세거든요. 이 호텔신라도 보시면 굉장히 세게 지금 올라가는 차트거든요. 신고가 오늘 또 나왔고,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면 사실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 주만 들고 있어. 그러면 원래는 뭐 한 50주 이렇게 들고 있는 게 1차 이 수익 물량인데 그렇게 내가 양봉만 보여도 바로 그냥 한 9주 정도는 그냥 일단 사놓고 그리고 나서 종가에 또 양봉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또 10주 정도는 또 추가로 매수해놓고 그리고 나서 추가 30주를 언제 살까? 다음 타이밍을 노리는 것도 괜찮죠. 이렇게 지울기가 굉장히 센 애들은
그러면서 하나가 더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애들은 음, 쭉쭉쭉쭉 뻗어나갈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인데 이쪽은 보시다시피 좀 많이 부족하죠. 네,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통 실전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우량주택에 있는 거를 급중주택으로 옮기고 급등주택에 있는 거를 우량주택으로 옮기고 언제 이런 것들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전에는 이제 계속 실적 발표 시즌마다 이 적절한 종목들은 다 걸러주고 막 추가해주고 막 이런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1년 6개월 대세 하락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횡보장 왔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물타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신규 투자 종목을 늘리는 것보다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중장기 투자를 좀 더 이제 포지셔닝을 높이면서 제가 이제 5종목 정도를 더 추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대형주면서 그룹주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음 그리고 이제 형님이 못 하시잖아요. 이 평소에 이거 사셔야 됩니다, 파셔야 됩니다. 제가 이 카톡을 딱 드리면은 거의 한 3시간 뒤에 이렇게 또 보시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던 게 지금은 이제 한번 이렇게 오버롤을 한 걸로 이렇게 오버뷰죠. 이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은 걸로 만족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잠깐 쉬시는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하는 게 한두 달 내로 끝내는 게 맞거든요. 공부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끝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필요 없어요. 예, 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고생 진짜 많이 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